네,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거칠 것 없었던 우리 증시. 하지만 갑자기 돌발 변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피치에서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트리플 A였습니다. 최고 등급이었는데요. 한 단계 내려잡으면서 더블 A 플러스로 내렸습니다. 이유인즉슨 미국의 부채 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가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를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느낌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야간 선물 분위기 3대 지수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 오늘 장도 안전하게 저희와 함께 걸어가 보시죠.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달 접어들면서 중국에서는 예고했던 여러 가지 수출 통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첨단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수출 규제 이미 시작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범용 반도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EU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EUV 장비,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광 장비라고 하는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ASML에서만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이 장비를 현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반도체가 없다면은 앞으로 첨단 산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발전이 막히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EUV 장비를 못 사니까 범용 반도체 장비를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신 인봄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ASML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중국에 못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자외선 DUV 장비라고 합니다. 이 EUV 장비보다 한 단계 떨어지고 또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인데요. 이걸 많이 팔아서 오히려 매출은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미국도 모르지는 않겠죠. 이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용 반도체는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이 10나노미터 미만의 최첨단은 아니지만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가전, 그리고 미사일, 레이더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산업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라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 업체들입니다. 우리 업체에 미칠 영향력이 다소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범용 반도체에 쓰이는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중국 쪽을 매출을 꾸준히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미국의 수출 규제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중국발 반도체주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피델릭스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 있습니다. 러셀 이 중고 장비 만들고 또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넥스트칩, 미래산업, 제주반도체까지 묶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전도체죠.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부분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겁고요. 하지만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 아니냐 설왕설래가 상당한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미국 연구진의 발표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22일에 있었습니다.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그리고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 초전도체를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지난 22일에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초전도체, 현재까지 개발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의 영하 100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만 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따라서 학계에서의 오랜 염원은 상온에서, 상압에서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개발하는데 이 많은 업체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개발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걸 한국에서 해냈다. 이런 연구진의 논문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겁니다. 시네이드 그리핀 미국의 이 한 연구소의 연구원은요,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아카이브라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이 내용을 내놓은 건데요. 지금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물질의 이름은 LK99라고 합니다. LK99의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존의 초전도체들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상온, 상압에서도 가능하다. 이것을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했다라는 게 미국 연구진이 공개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시뮬레이션 결과이지 실제 물질을 만들어서 시험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추후에 검증과 관련된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초전도체 관련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몇몇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몇몇 종목군들을 묶어봤습니다.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서남, 그리고 모비스 등의 종목, 여기에서 오늘은 조금 더 관련주를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챗GPT 그리고 또 로봇 관련된 소식 최근 들어서는 끊이지 않는데요.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 시장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빅테크 업체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앞서서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이버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이 생성형 AI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이 이 기존의 챗GPT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면요. 허깅 페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오픈 LLM 리더보드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이 생성형 AI는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챗GPT 3.5가 71.9점입니다. 그런데 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생성형 AI는 72.3점을 획득해서 챗GPT의 성능을 뛰어넘었다. 라는 것이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 시장에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과 그리고 메타를 중심으로 한 소스를 개방한 개방형 이렇게 점차 구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업체들은 오픈형을 일단은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메타에서도 일부 업체에 이 과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도 함께 좀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한 업체들이 이 상장주로 묶이게 되는데요. 관련된 종목은 컴퍼니K 그리고 스톤브릿지 이렇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는 오는 24일입니다. 네이버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인 하이퍼 클로버 X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미리 알려졌던 내용이죠. 이와 관련돼서 초거대 AI를 로봇에 접목시킬 거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해드릴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에 탑재를 해가지고요, 자율주행 등 상용화 영역을 넓힐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석상옥 네이버 랩스 대표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이르면 올해 말에 네이버 제2사옥인 1784에 있는 로봇 중 일부가 이를 토대로 작동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로봇에다가 초거대 AI를 접목시킬 거다. 이것은 연내에 진행이 될 것이고 3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 역시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로봇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루틴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나가서 조리를 한다든지 정해진 길을 오간다든지 이런 부분만 할 수 있었다면 초거대 AI가 탑재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무제한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AI와 로봇의 만남, 이제는 여기까지 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들 근래 들어서 다시금 관심 받으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현대무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폴라리스 오피스, 알체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네이버까지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 나타냈습니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차분하고 잠잠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S&P 500 지수나 나스닥은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통상 여름의 휴가 시즌이어가지고요. 거래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성과가 안 좋은 달이기도 했답니다. 이번 8월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다소 기대치를 낮추자라는 목소리 들리고 있고요.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테슬라 2% 정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내놨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 4%가량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